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노래인가요? 네?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그 다음을 몰라요 저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오, 알면서 모르는 척 했어요. 네. 그냥 보고 따라한 거예요. 아, 정말 네. 똑똑하다. 네, 스산한 날씨 속에 마음까지 철렁 내려앉는 계절입니다. 문득 여러분의 드림, 꿈꾸는 인생의 여러분의 드라마까지도 내려앉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괜한 걱정이네요. 네, 우린 말도 안 되는 드라마 속에 풍덩 빠지기도 하지만 가끔 현실 속에서도 그 드라마는 잔잔하게 또는 극적으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드라마틱한 삶을 꿈꾸는 드라마 톡톡 가족들 그리고 게스트와 게스트랑 함께 해봐요. 자, 우리 모두 외쳐볼까요? 드라마 톡톡. 네. 왜 이렇게 화기해? 이렇게 시작해야지.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원래 빨개. 원래 홍주가 있어. 원래 홍주가 있어. 자, 드라마 톡톡 23회. 네. 헐. 23회. 네. 네. 한 주간 아파서 찢어지던 당신의 마음에 연고를 발라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 원래 이런 노래였나요 이게? 만나면 네가 생각나. 네, 언제부턴가 강력한 존재감으로 드라마 톡톡의 안고가 돼버린 쉬즈라이프 기자 안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나오셨어요.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네, 불굴의 의지로 억척같이 사는 모습이 항상 어여쁜 아홉수 주부 파워블로거 미짱님 모셨습니다. 아홉수면 힘듭니다. 나와. 29이신 거죠? 네네. 네. 19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직접 노래를 테마곡을 불러주시죠. 네. Dreams come true. 네, 이 노래 아시죠? SES. 네, Dreams come true 한번 짧게 넣어봤는데요. 제가 멘트 직접 쓰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꿈을 꾸던 남자, 그리고 꿈을 쟁취하고 있는 남자, 현재 진행형의 드리머, MBC와, 네, MBC와, 케이블 어디죠? 케이블 채널은? 아, 케이블 채널에 인터넷 채널? 네네. 어디? 비욘드라고 의학 전문 채널이 있어요. 아, 네. 멋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훈남 리포터, 닉네임 뭘로 할까요? 글쎄요, 아직 닉네임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이따가 그냥 정할게요. 훈남님. 훈남님 어때요? 할게요. 훈남님 모셨습니다.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 닉네임이 상당히 감사하지만 부담스럽네요. 그 아침 방송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말해도 되죠? 네네. 홍보 한번 하세요. 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리포터 하고 있는 박주현입니다. 이따가 저와의 어쩐지 뱀분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잘생기셨는데 뱀분 같아서. 저와의 또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랑질을 네. 하려고 지금. 제 소개를 해야겠죠?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랬나 그래 바로 나 미안 반전 있는 여자 네 방송인 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난주였나요? 우리 배우분이 오셨고, 찌윤님이 오셨고, 오늘은 현님이 오셨어요. 현. 네. 이게 미남 분들의 이름에 뭐 준, 현, 뭐 현 이런 거 들어가지 않나요? 빈 뭐 이런 거. 그렇게 연관을 지어주니까 감사하네요. 네, 저는 미남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름에서. 네네네. 준, 빈. 저희 아들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네. 개명. 네. 네. 나중에 바꿔주죠 뭐. 크는 거 봐서. 오늘은 작품도 그렇고 우리 게스트 분도 그렇고 뭔가 성격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노력하고요. 또 오늘 공부를 해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설서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나 공부를 해오셨고 항상 노력파 그리고 실력을 또 겸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나이도 되게 어리시잖아요. 네, 나이가 몇 살? 네, 나이 26입니다. 네. 그리고 저와의 인연을 한번 직접 말해달라고. 저는 저희 이제 DJ 고니님과
네,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처음에 알게 됐는데요. 저도 뭐 아나운서, 리포터 이렇게 방송인을 꿈꾸면서 먼저 이 비슷한 계통에서 자리를 잡으신 네. 자리를 잡으시는 참았어요, 내가. 그렇죠. 네. 길을 인도해 주신. 부모님과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알게 네. 네. 아, 사실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 때 네. 제가 아마 3학년, 4학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학교에 특강으로 오셨어요. 저희 대학교에. 자, 특강도요. 네. 특강도. 저희 대학 강의 오셨을 때 제가 명함을 받아뒀다가 그 명함 보고 연락드려서 너무 예뻐서 연락드린 건 아닌가요? 그것도 있죠. 지금은 공본이 좀 없이. 이렇게 허름하지만 특강 갈 때는 제가 예쁘게 해서 원래 가요. 선생님이 좀 네. 예쁘고 멋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정장이 향신료리 막 올라가요. 선생님 볼맛에. 그래서 우리 예쁜 후배가 또 이렇게 꿈을 쟁취해서 그렇죠. 요즘 활약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또. 제가 또 선배님 덕이 아니었으면 MBC 되게 힘들었겠죠. 네.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꾸 노래 나온다 나. 여자 강석호네요. 네. 혹독하게 훈련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 우리 패널들이 모두 공부하는 사람들 항상 노력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매주 벼락치기를 하고 있죠. 네. 항상 벼락치기지만 또 기질을 발휘해서 순간순간 뭔가 이렇게 남다른 임팩트를 뿌리는 우리들이 준비한 오늘의 작품 뭔가요? 공부의 신. 공부의 신. 네,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맞아요. 네. 다음 달 드디어 수능이네요. 시기적절하네요. 수능 기억나세요 그때? 수능은 다들 악몽 아닌가요? 꽤 옛날이긴 했지만 네, 지금 뭘 기억나죠. 꽤 옛날이라고요? 지금 가장 최근인데. 그렇네요. 자 그때 추웠죠. 네네. 수능철만 되면은 이상하게 그날만 추워. 맞아요. 막 추워가지고 신기해요, 정말. 저는 선배들 응원한다고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돗자리 펴고 그 앞에 가서 죽치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치고 왜 교복 커피 안에 타야지. 막 이렇게 추리닝 껴있고 맞아요. 맞아요. 다 교복 입고 나가서 막 플랜카드 들고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쉬니까 그랬던 거죠. 수능날은 쉬니까 후배들은. 그때는 어떻게 그랬나 모르겠어요. 주현 씨 오늘 공부 많이 해오셨으니까 어떤 네. 작품인지 한번 안꾸님을 대신해서 악군님 소외당했어 지금. 제가 그냥 전반적인 제가 조사해온 걸 보면요. 공부의 신은 일본의 만화 최강 입시전설, 꼴찌 동경대가다를 원작으로 해서 한국에서 이걸 리메이크 한 작품이고요. KBS에서 2010년 1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16부작으로 방영됐던 드라마입니다. 진짜 정말 시청률이 훌륭하세요. 장난은 아니었어요. 네네. 네. 이 동시간대 드라마가 파스타 그리고 SBS의 재중원이랑 같이 했다고 하는데 다 재밌었는데. 생각난다. 네, 네, 2회 때부터 1등으로 올라가서 계속 네. 1위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40대 아주머니들의 그 시청률이 엄청났다고. 맞아요. 네. 그 요인이 뭘까요? 안꾸님의 분석 들어갑니다. 요인냐 자녀들을 뒀으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공부를 초점으로 어떻게 한 해야 거라.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녀들을 대신해서 보고 정리를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드라마를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TV 나오니까 네. 끝까지 그 자막 올라가는 것이 다 봐야 돼요. 음. 그거 캡처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뭔가 비법이 나오고 뭔가 전수받는 느낌이 들고 또 네. 배우들이 직접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거라서 그거에 되게 솔깃한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시청률은 얼마나 됐었죠? 시청률이? 시청률이 20% 넘어서 22%까지 갔었다고 제가 네, 다 진짜 쟁쟁한 드라마들 시청률 나오고 보니까 공부 왔어. 있더라고요. 우리 공부하는 방송인. 이야. 네. 와. 자,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약간 뉴스 성격이네. 그러게요. 시청률을 처음에 한 15% 정도로 시작해서 2회 때부터 시청률 한 18% 올라가서 평균 시청률이 한 23% 정도 나왔었네요. 쭉쭉 올라왔습니다. 쭉쭉. 네. 오늘 액션이 많이 들어가요. 저번 방송에서 좀 심심했다라는 네. 의견이 있어서 심심했던 건 아니고 네, 다들 그냥 가만히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렇게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재미있어요.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제가 제스처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자, 20 몇 %까지요? 23%. 네, 3%까지 23%. 최고 26%까지도 올라갔었네요. 평균이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진짜 전 파스타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재중원도 되게 인기가 왔다 많았잖아요. 갔다 재방송 보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봤던 것 이것도 재방송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보고 계속 보고 그래도 1화부터 16회까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어때요? 그 원작이었던 일본 만화? 네네. 네. 그거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그 비교도 갖고 오셨나요? 아니요. 그것까진 준비가 네,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됐네요. 생각이 너무 짧았네. 많은 걸 원했습니다, 제가. 네. 근데 일본에서도 그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라고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마 되게 우리나라 스타일로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보면은 진짜 꼴찌들이 뭐 거기 가상의 대학이라고 하지만 천하대에 간다는 거 생각도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다들 가정형편도 되게 안 좋고. 그리고 여기, 워낙 요즘에 보면 엄마들이 학군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죠. 이사할 때도 그렇고 무슨 요인이 있을 때마다 맞아요. 학군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학군이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아이들이 잘하면 그런데 그런 분위기 또 무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첫째가 1년만 더 있으면 초등학교를 가는데 벌써 초등학교 엄마들 보낼 엄마들은 벌써 학군을 걱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초등학교부터. 지금 막 영어 보내고 중국어 보내고 이게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주부님께 여쭤봤더니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한 7, 8개씩 다닌다고 해요. 맞아요. 오, 나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다 알고 떼고 있었어요? 들어가요. 저도 학원 강사를 대학생들 좀 해봤었는데 뭐 한 2년 정도 네네네. 보면 초등학생부터 벌써 애들이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뭐 영어 전문 학원, 수학 학원, 심지어 뭐 논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네, 있고 맞아요. 초등학생부터. 네. 요즘에는 피아노, 태권도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강남 쪽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로 스트레스 받을까봐 심리 쪽으로 상담도 계속 받는데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공부도 시키면서 심리 상담도 하고 병 주고 약 주고네 계속. 네,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에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정신과 상담도 계속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학원을 안 다니면 될 것을. 그러니까요. 안 간단한 다니면 것을. 되는데 안 네. 다니면 그럴 수가 되는데 그럴 없는- 수가 없다고 또 엄마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부모의 저도 마음을. 아직은 학교 안 들어서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어머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안 하면 나중에 아이가 더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 다니면 또 자기가 불안해한다라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엄마들끼리 모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는 뭐 어디서 뭘 했네 이런 소리를 하고 음. 그런 애가 초등학교 갔는데 뭐 몇 등을 했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게 혹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거 아시죠? 스피치 학원도 많이 보내는 거 아시죠? 꼭 해야 돼요. 네. 아니, 반장 선거 리더십 전형이 있어요, 어머님들. 네. 맞아요. 들어갔을 요새 때 그런 게 있어요. 뭐 스피치 아카데미 같은 데 가니까 요새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반이 따로 막 신설이 돼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자기 생각을 표현을 잘하는 게 아이들한테나 또 그렇죠. 계속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회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공부 습관을 만들어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스터디를 갔어요. 엄마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데 보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사실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들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빼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러네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기가 정리해서 써먹어야지. 빼내는 거. 표현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스피치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스피치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때요, 주연 씨? 그 이제 예전에 공부를 쭉 해오셨고 학창 네. 시절 그리고 방송인이 되셨는데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학을 신문방송학과로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공계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화학 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갔다가 근데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건 아니올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수 과학 쪽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되게 다른 부분이 많아가지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방송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2학년 때부터 신문방송학과를 이제 다중전공으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뭐 방송 아카데미도 좀 다니고 네, 스터디도 이제 막 찾아서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배우고. 그렇죠. 네, 우리 군인 선배님과 또 네, 공부를 좀 했었고요. 되게 좋아해. 코칭을 받았었죠. 멋쩍었어.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뭐 스터디 PD나 기자 준비하는 친구들하고도 했었고요. 아나운서 뭐 리포터 준비하는 친구들이랑도 했었고. 네. 네,
그러면서 좀 공부를 네. 했었죠. 이럴 때 청출어람이라는 네.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영광입니다. 네. 공부 되게 잘하셨었나 봐요, 근데. 되게 모범생 이미지잖아요. 음. 네. 되게 반듯한 느낌이라.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딱 엄친한 스타일이셨을 거. 엄친한. 그리고 그 외모로 과학적으로 가셨으면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방송으로 오셨던 건 잘한 거예요. 네. 들어와야 돼.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배우분들 아주 쟁쟁하시잖아요. 요즘에 활약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그 본연의 캐릭터를 아주 잘 살려주셨던 김수로 씨까지. 저는 김수로 씨 처음에 진짜 너무 김수로 재밌었어요. 씨 때문에 이 드라마가 주목을 받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유승호 씨. 맞아요. 김수로 씨 하면 꼭지점 댄스. 맞아. 오늘 액션하라 그래서 이거. 이거는 몇십 년째 그것만 놀고 있는데. 꼭지점 댄스가 몇십 년째 그거 하나로 그냥 어서 춤추라 그러면 다 꼭지점 댄스 치고. 자, 어떤 배역에 어떤 배우분들이 등장하셨는지 양꼬님이. 네. 또 정리 한번 네, 해주시죠. 김수로 씨가 그 변호사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병문고 출신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릴 때 굉장히 말썽을 부리고 공부를 안 했었는데 그런 똑같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에 의해서 감동받고 공부를 해서 변호사까지 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김수로 씨는 잘 컸죠. 변호사로 됐고. 그 사자 부침 들어가는 직업이 됐네요. 네, 진짜 공부를 못하고 말썽쟁이에서. 그렇지만 일은 없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의 동창이죠. 친구가 일을 하나 줬는데 그게 그 병문고에 재기를 위한 그런 일을 줘서 그러니까 그 그쪽으로 이제 학교는 발을 들어놓게 됐고 재단이 이렇게 사립재단. 사립재단이고요. 굉장히 이제 좀 문제 학교였던 것 같고 문제 아들이 많아서 네네네. 문제 학교였고 보면은 공부를 잘한다라는 그 학생들은 내신을 얻으려고 일부러 전학을 온 그쵸. 케이스예요. 거기가 내신이 잘 들어오니까. 네. 애들 워낙 애들이 다 공부를 안 하고 말썽만 부리니까. 그럼 전학생의 역할은 있었나요? 전학생? 전학생은 중간에 한번 시험 볼 때 와서 네, 2학년 애들 유학파 애들 와서 엄청 잘하고 왔는데 이렇게 막 자신만만했는데 다 깨져서 나갔죠.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자만한 아이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됐던 그 유승우 씨. 유승우 씨. 그 문제 처음부터 학생 중에 반항하고. 하나였죠. 근데 멋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문제라면 네, 상금 배달하고 이러는데 난 쫓아다니면서 멋있잖아요? 애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잘생겨요. 그리고 서방 하면 쫓아다녔던 이지연. 티아라에. 티아라. 아하.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났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봤을 때는 티아라라는 그런 가수에서 연기자로 나온 거라서 머리도 막 되게 머리 물결 웨이브 넣고 쟨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중간 이후에 내면 연기 하잖아요, 한번. 되게 잘하더라고요. 연기를. 그때는 얘가 나올만 한 애였구나. 이 캐릭터가 굉장히 잘 맞는 애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역시 밑장님 예전에 연기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연기 분석력이 있으시네요. 네네. 저는 좀 그런 거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나와 연관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발음이 정확한가 그런 거 많이 보가 돼요. 네네네. 그리고 배두나 씨가 선생님 영어 선생님 역으로 나왔고, 오윤아 씨는 그 병문고의 이사장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그 잘 자란 배우들 보면 고화성 씨, 잘 자랐죠. 요즘에 학생이었는데 잘 자랐죠. 이현우 씨. 네. 좋아요. 이런 아들 낳아야 되는데. 네. 이미 나왔잖아. 아직 모르겠어요. 기타 선생님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그 배역들 보면은 잘 자란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고화성 씨, 유승우 씨. 잘 자란 아들. 부모님이 잠깐 이렇게 인터뷰 중간중간 넣을게요. 네네. 부모님이 되게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걱정 많이 하셨죠. 처음에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 뭐 네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고 좀 밀어주시는 편이긴 했는데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셔가지고 뭐 방송 준비한다고 하니까 보통 뭐 리포터도 몇백 대 1 경쟁률이고 아나운서는 몇천 대 1 경쟁률 막 이렇잖아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굴 사람이야. 되게 너무 좀
좀 불투명한 네. 미래가 그렇죠. 불확실한 일을 한다고 해서 걱정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시작한다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성공하셨네요.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이어야 하고요. 이 준비를 하려면 또, 맞아요. 항상 에너지를 이렇게 다운됐다가도 다시 충전해야 되고 그 충전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원래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타입이어서 왜 보통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스스로 자기가 네.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좀 탈피하려고 생각을 버리는 생각 없이. 네네. 생각 없이 맞아요. 무개념 생각이 좀 무개념까지는 아니고 생각이 좀 단순해져야 돼요. 네. 단순하게 너무 많이 생각하고 계산하다 보면 그런 걸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맞아요. 그렇죠. 그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보시는 그 주부분들 보면 자녀들이 또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꽤 맞아요. 많더라고요. 제 친구 요즘은 딸도 만화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녀들 네. 미래를 네. 위해서. 뭐 꼭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한 걸 꿈꾸는 자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현실과의 괴리가 막 느껴진다거나 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드라마 이야기로 넘어가서 네. 자 어떤 걸 굉장히 재미있게 본 포인트로 삼으시나요? 이 드라마에서. 일단은 약간 청소년 드라마 같은 느낌이 살짝 들면서도 성인들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아역 배우들이 뭐 그 당시 이제 청소년 배우였지만 뭐 그 친구들이 연기력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또 현실적인 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또 공부할 수 있는 뭐 정보도 많이 넣어서 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포맷이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그렇죠. 네. 혹시 이때 감독이 누구였나요, 본인이? 감독이요? 본인이? 감독이요. 유현기. 네, 유영기님이라고 내 딸 서영이 만드신 분이에요. 네. 브레인하고 뭐 산 넘은 남촌엔 이런 드라마 만드셨던 분이시고 그 작가분은 뭐 메디컬 탑팀 그리고 같이 브레인 만드셨던 네, 작가분이시더라고요. 윤경아 씨. 리메이크 하셨구나. 갑자기 감독님이 궁금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진짜 되게 폭넓은 시청대를 갖고 있어서 네네. 연령대를 다 포섭하고 있는 드라마라서 어떤 분이 하셨나?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 네. 그러네요. 어떤 아이들부터 그치. 어머니, 아니, 원래 부모님들까지. 전작들이 다 그렇게 많은 연령대를 포괄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기 쉬운데 아니라면 이게 도전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그쵸. 드라마가. 네, 외국 그럼요.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스타일로 만드는 거 우리나라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 노담의 칸타빌레, 네, 내일은 칸타빌레. 내일은 칸타빌레로 네. 각색이 돼서 우리나라 드라마로 되고 있고. 그래서 네. 또 고현정 씨 예전에 나오셨던 여왕의 교실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스타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꽃보다 남자 이런 것도 있고. 네. 상속자들. 맞아. 상속자들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김탄머리 했었어요. 그렇네요. 눈까지 김탄이에요. 네. 눈까지. 많이 양보했다 나. 나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 그거 가리는 거 좋아. 지금.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많이 뭔가 닮았다 봐주세요. 싶었는데 네. 그렇구나. 김탄이었어. 컴플렉스 있어요?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있으세요? 컴플렉스 많죠. 어디가 컴플렉스세요? 그러면 지금 다 아유, 악플 달려요. 컴플렉스 이런 거. 돌맞을 만한 얘기지만 그래도 안 보이는 거. 컴플렉스요. 일단 제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저 다크서클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럼 메이크업으로 가리시나요? 비타민 C를 가려야죠. 열심히 네. 드세요. 오. 잠을 되게 잘 자고 나와도 그냥 맨 얼굴로 나오면 다크서클 때문에 피곤한 줄 알아요. 뻥칠 때 되게 좋겠다. 맞아. 밤샜다고. 그래서 다 잘 자고 일어나서 밤샜다고. 근데 요새는 뭐 워낙 이렇게 뭐 비비크림, CC크림 뭐 되게 네네네. 많잖아요. 뭐 남성 화장품도 되게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컨실러로 가리기도 하고. 이야, 역시 방송인 컨실러도 알아. 컨실러도 알아. CC 크림 알기 쉽지 않아요. 근데 준비하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래도. 메이크업. 본인도 스스로 메이크업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전 자격증까지 땄어요. 돈 아끼려고. 네. 돈 아끼려고. 근데 잘하시잖아요, 또. 이제 좀 많이 늘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해봐야 돼요. 지금은 하고 온 거 아닙니다. 네. 보통 이 방송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여자애들은 당연하고 남자 친구들도 이거 몇 년 준비하다 보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네,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화장품 박사가 자동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냥 네네. 또,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이게 네. 또 커버가 좋네 이러면 또 공유하게 되고 그쵸. 그래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네.
자, 이렇게 뭐 준비 뭐 이런 걸 얘기해 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의 그 교수법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방법.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배두나 씨도 영어 원래 그 고수하던 스타일을 벗어나서 다른 스타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게 나오죠. 학교 자체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이 이렇게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었고 그냥 뭐 아이들을 대충 그냥 다니는 시간 때우는 이런 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 초빙해서 가르치는 과정은 선생님들 자체가 이렇게 스스로 많이 좀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도 새로 갖고. 그러니까 혹시 뭐 재밌었던 그런 과목 이렇게 이야기 영어. 저 영어가 제일 기억에 남죠. 어떤 게 기억에 남죠? 그막 노래하면서 같은 거.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그 안에 이렇게 외우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노래가 자기네가 만든 거라면서. 그거 보면서 저건 뭐야? 왜냐면 저는 저희 아이가 약간 노래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건 잘 기억해요, 되게. 그래서 항상 좀 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만들어요. 어렸을 때는 무슨 자연과학 책을 읽다가 뭐 고래는 젖 먹는 포유동물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사실 아이가 포유동물이라는 게 익숙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젖 먹는 포유동물 하면은 이렇게 젖을 먹는 특성이 그 포유동물의 특성이구나 이런 거 해서 쭉 책을 내용을 이렇게 어려운 거는 노래로 만들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저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공부를 쉽게 가르칠 수 재밌게 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런 그래서 애들이 요즘 CF를 그렇게 따라해요. 많이 따라요. CF만 나오면 CM송 그 노래를 그렇게 따라해요. 왜 그 대출 노래를 따라하는지. 옛날에 그 대리운전 노래랑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앞뒤가 똑같은 번호예요. 앞뒤가 똑같은. 네. 자 이런 거 그 학원 선생님 하셨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좀 나만의 노하우 이런 거 있었나요? 저는 노하우. 최대한 학생들하고 뭐 제가 나이도 학원 선생님 중에서 어린 편이기도 했고 격이 없이 대하려고 많이 했어요. 이렇게 좀 친구처럼 하려고.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막 자기들끼리 하는 말 용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말도 되게 많이 쓰면서 친구처럼 다가가려고 하니까 뭐라지 조금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눈높이 교육하셨네요. 네. 막말하진 않던가요? 저도 막말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매력이. 저희 예전에 중학교 때 선생님 생각나네요. 저희가 어떤 선생님? 만화 동아리였는데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만화책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되게 막 자극적인 만화도 많거든요. 근데 학교 앞에 만화방이 있으니까 야한 야한 것도 보고 폭력적인 것도 보고 근데 워낙 만화를 다양하게 보는 동아리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면 좀 고리타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배제를 안 하고 그냥 방학 지나고서 선생님 딱 만나는데 야 그거 봤냐? 그거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같이 막 만화책 돌려보고 막 이랬었어요. 형성하면서 되게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좀 이게 격이 없고 이게 틀이 없어서 되게 접근하기 쉬웠고 되게 친했던 선생님으로 되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저는 제 경험도 비춰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선생님 만나는 요즘은 이렇게 막 열정적인 선생님이 좀 없으시다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 들었는데 예전에 저 중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제가 2회 졸업생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져서 정말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자갈밭 주우러 다니고 이런 학교를 막 저희 스스로 꾸며야 되는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젊으신 신입 선생님들이 다 배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간은 제가 초등학교 그때 이렇게 빽뺑이 해가지고 중학교 갔는데 5정거장 걸어 다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중학교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중학교 다니지 마 이랬어요. 왜냐면 그 중학교가 사실 별 분위기가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 동네가.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막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공부도 그렇고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 어떤 선생님 덕에 수학도 잘했고 국사도 잘했고 막 이런 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선생님 만나냐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그 과목에 흥미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회인가에서 물어봐요. 그 한수정 선생님이랑 그 한석호, 그러니까 김수로 변호사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김수로가. 그 한수정 선생님도 원래 좀 약간 무능력한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마음만 앞서고. 네, 그랬더니 뭐 학생들이 늘 그리워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정말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억에 남고.
지금 저도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맞아요. 저도 중학교 네.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영향을 주셨고 그때 딱 진짜 흥미를 가지냐 못 가지냐가 고등학교까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재밌었던 선생님이 중학교 때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보면. 네, 저도 항상 그 교육을 같이 겸하는 방송인으로서 네. 말하기에 좀 이렇게 너무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을 가지게끔 유도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피치 강의하고 이 계시네. 드라마가 사실은 이 드라마가 선생님들이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당연하고 네. 선생님들이 자극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주연. 이름 훈남 말했어. 네. 훈남님. 네. 뭐 이 드라마 안에서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실제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선생님 중에서는 저는 고등학교 한 1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인데요. 그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 때문에 영어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네. 사실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영어 하면 항상 두려운 과목, 맞아요. 막 무섭고 영어 시간 되면 혹시나 나 시킬까봐 되게 뭔가 움츠러들어 있고 네. 항상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 만나면서 되게 자신감을. 네, 영어 자체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팝송이라든지 뭐. 한마디, 영어 한마디. 네, 갑자기 영어 시키니까. 아, 네, 땡큐. 유약함. 네. 자, 또 여기에는 이제 아역들의 연기가 무시 못할 이제 요소였는데요. 그 어떤 연기가 가장 인상에 남으시나요? 저는 봉구 역할로 나왔던 봉구. 그 청소년? 찬호? 네, 이찬호 씨네요. 이찬호. 네. 그 친구 연기가 되게 너무 귀여웠어요. 되게 근데 저 이거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봉구로 나왔던 네. 이찬호 씨 있잖아요. 네.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오, 그럼 딱 그 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당시에 나이가 2010년에 나이가 그때 한 21살, 22살쯤 되죠. 되게 동안이구나. 그러게 되게 어려 보이던데. 그러니까 저는 막 진짜 고등학생 나이일 줄 알았거든요. 동안이시네요. 엄청 동안인데요. 네네. 부럽다. 그리고 이분 이찬호 씨가 그 네. 전에 김수로 씨랑 또 다른 데서 한번 작품을 하셨다고. 그때도 인연이 되게 있으시다. 애제자로 되게 네. 많이 나왔었다고.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이거 공부의 신 나오면서 막 되게 존경하는 분이라고 김수로 씨를 그렇게 네. 막 말했던 인터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또 써주죠. 근데 이분은 근데 어디 계시죠? 아, 너무 현실적이시죠. 자, 오늘 드라마 톡톡 오셨는데 네. 드라마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드라마를 보실 시간은 있으세요, 근데? 요새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잘 보지는 못하는데 최근에는 마마는 봤어요. 드라마 마마. 네. 저는 사실 약간 그 로맨틱한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가족을 좀 다뤘다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좀 삶의 갈등 네. 같은 것들을 다루는 드라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등장인물 많은 드라마보다는 등장인물 그 몇 명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드라마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예, 막 관계 얽히고 설키고 막장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막장이 재밌는데. 우리 주부님들하고는 약간 코드가 다르시네. 저희 막 머리띠 쥐어잡고 막 이래요. 야 이래라 이러면서. 저희 아침 방송 MBC 하기 전에 저희 네. 대기실에서 항상 저희 방송 하기 전에 드라마가 아침 나오거든요. 방송. 네, 모두 다 김치 그거 네. 하는데 요즘 한참 드라마가- 막장이죠. 네, 맨날 싸워요, 맨날. 그리고 아침 드라마는 그렇더라고요. 그걸 아침 보게 드라마가 되겠다. 아침 드라마가 아줌마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 어때요? 아침 생방송 프로 하시잖아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나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방송에서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본이 생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냥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네,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가 대본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막 가져다 주시는 쪽대본 경우도 막 있고요. 이렇게 들어. 네네. 이렇게. 그 쪽대본이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드라마도 그렇고 쪽대본이 그래서- 사람 피 말린다고. 네. 그래서 이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방송하시는 분들의 순발력
혹은 이제 저희가 이제 코너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어떤 코너는 편집이 아직 안 돼가지고 네. 방송 순서를 바꿔서 뭐 첫 번째 코너랑 마지막 코너를 막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럼 리포터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 원래 네 번째 뭐 네 번째 때 갑자기 나가요. 갑자기 두 번째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방송 되기 전에 무조건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다 모여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그게 재밌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공중파 경험을 사실 많이 못 해봐서 부럽네요, 사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키워주실 것 같아요. 빨리 자리를 잡아서 부르세요. 처음에는 그 생방송 그 스튜디오를 딱 할 때 조명 딱 나오고 카메라가 저 원샷 잡는데 눈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뭐라 하긴 제가 뭐라고 했더라고요. 떠들었는지 나중에 방송으로 확인해. 실수 같은 거 없어요? 실수? 실수는 사실 지금도 하고 있죠. 생방송이다 보니까 뭐 가끔 말 꼬이는 이런 거요? 네네. 스피치 다시 들어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실수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초반에. 실수를 해야 나중에 네. 강해지죠. 그럼요. 그게 다 나중에 실수는 울고 먹을 지금 영상이잖아요. 뭐 굉장히 막 5년 뭐 거의 10년 정도 하신 분들도 네. 생방송에서 실수는 하긴 하시는데 네. 그 실수한 거를 어떻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쵸, 능청스럽게 처리를 넘어가느냐가 네.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제 서신 게 뭐 한두 번 이건 아니시잖아요. 네네. 지금도 떨리세요? 어떠세요? 생방이라? 지금도 조금 떨리긴 한데 처음보다는 훨씬 낫죠. 아, 편해지셨어요? 네. 위기 대처 능력이 늘어났군요. 그럼. 저도 사실 뭐 이거는 진짜 대본도 없거든요. 그냥 뭘 써오신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별로 쓸도 없어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그냥 순서만 대충 끄적이고 왔는데 누님 오셨을 때부터 다시 대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쓰지도 않고만 오거든요. 이렇게 그 비디오 핸드폰 테스트 보면서 그러니까. 하셨죠? 우리 되게 오랜만에 다시 바쁠 때는 뭐 게스트가 이렇게, 와야 이렇게 돼. 내리면서 네. 하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본인이 긴장하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다 보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이 정도 못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첫판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네. 보통 처음 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려요. 내가 자기 할 말만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 말고 두 분의 이런 방송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노하우 이런 거 해보니까 말하는 할게 있나요? 네. 전 늘 하던 거라. 그러게요. 저는 그냥 짠해서 좋은 것 네, 같아요. 많이 하셨었잖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꼬집는 애고. 되게 파워 블로거 분들도 되게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방송도 그런가요? 하고, 아프리카 TV도 하시고. 아, 네. 아프리카는 뭐. 그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라 메시지 하나만 던져주세요.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져라. 안꾸님. 저요? 네. 그냥 편하게 사람 대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사람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편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주현 씨. 저도 비슷해요. 그 자신감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냥 뭐 설령 실수하거나 좀 틀리거나 잘 못해도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실수만 지나간 건 뭐. 아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잘 흘러가지 않나요? 옆에 계신 분들도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네네.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유를 가지고 또 인간미를 발산하시면 어떤 상황에서건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시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다들 실수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런 깨알 재미가. 네, 방송의 묘미죠. 방송보다 네. 빵 터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더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인기 많이 생겨서 막 뉴스에 막 실시간 올라가시고. 오히려 인지도를 높여주는 한번 거. 사고 한번 치세요. 잘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위험해요, 그럼. 아니 제 친구 중에도 검색어 올라가서 다른 방송으로 스카웃된 아. 여자 아나운서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사고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매 쪽으로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여자들은 또 그게 가능하죠. 여자분들은 스포츠 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짧게 입고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남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망살 입고 나올 수도 없고. 하면 될까? 살짝 비치는 와이셔츠를 입고 나올까봐요. 여기다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상상하지 마요. 상상은 안 돼. 상상했어. 네. 후배잖아요. 왜 그래요?
박진영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박진영 씨. 저희 비닐 바지요? 예, 우리 안꾸님 아드님도 박진영이신데 네. 이름이 영이에요, 영. 진영. 네. 너무 아들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그 망사 의상이라든지 비니루 이런 거 입고 나오셔서 파격적인 의상이 많았죠. 네, 파격적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떴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뭔가 자기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의상으로든 몸매로든 컨텐츠로든 매력으로든. 근데 그죠? 우리 훈남님은 이미 얼굴이 되기 때문에 김탄으로 김탄. 리포터계의 김탄. 리포터의 김탄. 뭔가 수식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방송에서 한번 하세요. 김탄의 검색 명대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네, 그럼 좋죠. 근데 쟨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어쩔 수 올까봐 없는 것 무서운데요? 같아요. 네. 10명 중에 10명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건 감수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렇게 공부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눠봤습니다. 네. 뭐 다 꺼내 놓으셨죠? 일단 공부하는 비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공부가 사실 공부하는 비법을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회에 보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 회를 되게 2번씩 이렇게 다시 봤는데, 그 유승호가 네. 이제 그 대학 면접을 가잖아요. 거기서 왜 한의대를 지원하려고 했냐. 그러면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요즘은 보면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엄마가 뭐 하라고 해서 이런 아이들 태반이래요, 정말. 그래서 넌 나중에 뭐 할 거니? 그럼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만 그 자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살 것인지 왜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주현 씨 오늘 네. 드라마 톡톡 네. 참여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 또 오고 싶으시죠? 네. 이런 식으로 싶죠. 압박을 넣고 저희 고정 게스트. 네. 이게 사실 섭외 페이가 없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자원봉사 네. 오셨어요. 자원봉사. 저희도 이렇게 기부. 재능 나눔. 네. 제가 또 그 얘기 안 해드렸네요. 재능 기부 협회의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네네네. 뭐 재능만 기부하다 가실 네. 건가요? 그러니까 너는 맨날 뿌리기만 하고 언제 그렇죠. 거둘 거니 하시는데 네.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나름 거두고 계시잖아요, 그쵸? 거두고 있어요. 네. 사람을 거두고 계시네요. 사람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네. 원래 자기가 어떤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 네. 다른 사람한테 해주거나 베풀면 그게 언젠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고 하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그게 욕심이죠. 맞습니다. 네네. 인생을 좀 아시는 분들이네요. 저도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살면서 많이 깨닫고 있고요. 이제 클로징 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급작스러운 클로징이네요. 공부의 신, 너무 공부만 하느라 우리가 잃고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학생분들은. 또 우리도 너무 일하면서 잃고 있는 게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평생 동안 일하는 시간을 따져봤더니요. 통계를 찾아봤거든요. 23년이래요. 제일 많아요, 시간이. 잠자는 시간 20년. 굉장히 많이 잔다라고요. 네. 그만 좀 자야겠네요. 먹는 시간. 무려 20년을 자고. 먹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7년? 7년이나 됩니다. 굉장히 오래 먹는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화내는 시간이야. 5년. 5년. 5년이나. 그러니까 웃는 시간 겨우 여기 써놨죠, 제가. 1년도 안 되네요. 89일 웃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균적으로. 웃는 시간보다 화내는 시간이 훨씬 네, 많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보고 나서 깨닫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라고. 웃으세요. 네, 스마일. 그러니까 김치, 치즈 뭐 이런 거 말고도 잘 웃는 방법 한번 방송이니까. 미소가 미소로 그냥. 미소 훈련 어떻게 하시나요? 미소 훈련. 글쎄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나는 거 같아요. 이런. 스마일, 치즈 이거 많이 하는데. 네. 일단 여기 입 주변 근육이 웃기 위한 근육이래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안 써가지고 항상 이렇게 처진대요. 네. 한국인들은 특히나 처지고 성형술로 이걸 끌어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 뭐지? 무슨
기즈모?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입꼬리 올라갈 캐릭터? 아무튼 있어요. 보정기도 있대요. 입꼬리를 올리는 왜 보정기. 배트맨에 나오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걸까요? 자꾸 펭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웃으세요라고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에다가 정말 좋은 생각들을 많이 저 생각났어요. 뭐. 개구리 뒷다리. 네, 이거였죠.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네. 이거를 뭐 하루에 3번씩 한 5분 정도만 하면 한 달만 해도 이 입 인상이 달라진대요. 기억하세요. 개구리 뒷다리. 네. 리리리자로 이런 거 많이 하세요. 네. 자, 웃으십시오, 여러분. 엔돌핀 유발 방송 맞죠? 네. 다음 주에도 즐거운 드라마 톡톡 기대해 주세요. 또 만나요. 네, 화면으로 한번. 안녕. 네,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죠? 저희 방송. 되게 자, 소감 한마디. 네. 되게 편하고 즐겁게 방송하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방송을 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또 저 오늘 만나요. 쌩얼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밑장님. 네, 오늘 또 게스트분 오셔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드라마로 만나요. 아이고, 의미 없어라. 아이고, 의미 없어라. 안꼬님 끝까지 신비주의.